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8일 오후 4시입니다. 요사이 유행하는 말이 두 개가 있죠. 반일 선동, 반일 프레임, 반일 종족주의. 이런 사태를 몰고 오는데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좌파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보수입니다. 보수 정치인들, 보수 언론이 무조건적 반일 감정을 부추긴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언론사가 있다면 조선일보, 동아일보입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일제시대 때 민족지로 불렸습니다.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희망과 한을 담아서 좋은 신문 만들었습니다.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일제에 순응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제와 맞설 수는 없는 거죠. 총이 없는 언론기관이 어떻게 일본 제국주의 정권과 맞서서 무장투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를 통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좌익들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일제시대 때 한 역할을 친일로 몰아갔습니다. 이것은 말도 아닌 선동입니다. 민족 혼을 그 불씨를 꺼지지 않도록 안고 몸부림친 조선 동아일보의 노고는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당시에 우리 민족은 정부를 갖지 못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너무 멀리 있었어요. 조선 땅에 정부가 있었다면 조선 동아일보입니다. 조선 동아일보가 정부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단순히 언론 활동만 한 게 아닙니다. 민족 기업을 뒷받침하고 한글을 깨우치고 이순신 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한 언론사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가지고 좌익들이 너희들 두 신문 친일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갑자기 서서히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근무하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세뇌당해가지고 우리 선배들이 친일한 거 맞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부펴지는 바람에 좌익들의 눈치를 보면서 일본에 대한 비판을 너무 과잉하게 한 면이 있습니다. 과거의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의 일본을 상대로 지나친 비판을 한 것이 지금 반일 정서로서 굳어져 가지고 일본을 적으로 보는 사람이 반 이상이고 김정은보다 아베를 더 미워하는 이런 상황을 만든 점에서 조선동아일보의 책임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잘했어요. 그 이후의 너무나 감정적 그리고 기회주의적 반일 보도가 문제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은데 어제 조선닷컴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오늘 종이신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초기 화면의 머리 기사로 나왔습니다.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 바다에 방류한다. 한국 특히 위험. 그린피스 수석 원자력 전문가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에 기고한 글이라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기사는 3탕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3번째 나온 기사예요. 한국을 끌어들여가지고 한국이 특히 위험하다. 마치 한국이 일본 사람보다 더 위험하다. 후쿠시마 원전은 일본 동해안에 있는데 거기에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 사람들이 먼저 피해를 보는데 한국이 특히 위험하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걸 읽어보니까 일본인이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오염수라는 게 이게 기준치 이하로 물을 섞어서 내보낸다는 뜻이지 기준치 이상의 오염수를 내보낼 리는 만무하죠. 그런데도 이걸 가장 큰 기사로 다뤘다는 것은 조선닷컴이나 조선일보가 일본을 공격할 소재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부풀리고 삼탕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몇 시간 전에 조선닷컴에 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제목이 뭐냐? 이거 머리 기사입니다. 상반기 무역 흑자 87% 급감 땡땡땡 하고 대한 보복 부메랑 만나라는 겁니다. 상반기면 1월에서 6월 사이죠. 무역 흑자가 87% 줄었답니다. 그건 뭐 객관적 사실이죠. 그런데 그 원인이 한국에 대한 보복이 부메랑이 되어서 이런
무역 흑자 급감 사태로 났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읽어본 사람이 그거 참 이상하다라고 느끼지 않을까요? 상반기면은 1월에서 6월 사이입니다. 1월에서 6월 사이에 일본의 대한 무역 보복 없었어요. 아니 지금도 없습니다. 7월 초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지만은 오늘까지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수출 금지 또는 수출 제약을 한 게 한 건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대한 보복 부메랑 맞나? 그럼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시제를 일종의 조작하는 것인데, 비 오는 달밤에 단둘이 홀로 앉아 지나간 미래를 추억한다. 좋은 말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얼떨결에 들으면 그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비 오는 달밤에 단둘이 홀로 앉아 지나간 미래를 추억한다. 좋은 말은 많은데 시제가 다 뒤엉켜 버렸습니다. 바로 이거죠. 1 상반기 무역 흑자 87% 급감 땡땡땡 대한 보복 부메랑 맞나?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왜 대한 무역 보복과 연결시킵니까? 6월까지만 계산한다면 그때는 대한 보복은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7월부터 지금 한일 갈등이 있었지만은 이 대한 보복이란 말도 맞지 않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아직까지 무역 보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대한 무역 관리를 좀 철저히 하겠다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에 대한 핵심 소재 수출을 허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사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하고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가 영향을 미치면서 올 상반기 일본의 무역 수지 흑자액이 급감했다. 이 문장 틀린 거죠.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하고 되고 이건 맞습니다.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가 영향을 미치면서, 아니 무역 보복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올 상반기 일본의 무역 수지 흑자액이 급감했다. 시제가 맞지 않으니까 이 문장이 전부 다 엉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제목이 뽑힌 것은 어찌하였든 일본을 깎아내리고 일본이 나쁘게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이 이런 식으로 등장하니까 이걸 가리켜서 반일 종족주의라고 합니다. 반일 종족주의. 모든 사물의 판단을 반일에 두고 일본의 나쁜 것은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종족주의적, 민족주의도 아닙니다. 종족주의적 선악 판단을 말하는 것이죠. 8일 니혼 게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올 상반기 1월에서 6월이라고 써놨습니다. 경상수지 흑자액이 전년 동기보다 4.2% 줄어든 10조 4,676억 엔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무역수지 흑자액은 87.4%나 급감한 2,247억 엔으로 집계되었다. 이렇게 쭉 적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게이자이 신문에서 이런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대한무역 보복 때문이라는 내용이 있었다면은 그것을 소개해 준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 그것은 조선닷컴의 책임이 아닙니다만은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는 그런 분석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일본이 발표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한국 기자의 편향적인 일본관을 입혀버리니까 이런 말이 아닌 기사가 한국에서 가장 큰 언론사의 인터넷판 머리 기사에 실렸다. 그런데 금방 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제목이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졌어요. 1. 상반기 무역 흑자 87% 급감 대한보복 본격화된 타격 더 클다. 이런 식으로 시제를 바꿨습니다. 뭐 바꾸면 되죠. 오보를 하고 오보를 신속하게 바로잡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올 상반기 일본의 무역 수지 흑자액이 급감했다.
중국과 한국으로의 반도체 제조 장치와 철강 자동차 부품 수출이 크게 줄어든 탓이라는 게 일본 내부의 분석이다.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가 본격화되면 일본 무역 수지에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해가지고 문장까지 바꿨습니다. 나름대로 정상화가 됐어요. 정상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 그래도 가장 수준이 높다는, 가장 언론의 정도를 지킨다는 조선일보까지도 이렇게 반일 캠페인에 시제를 무시하고 적극 동참할 정도니까 한국에서 맨정신으로 살기가 참 어렵다. 맨정신으로 살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고참 기자의 농담대로 기자 정신의 반대말은 맹정신이라는 이런 우스개도 있습니다만은 좀 쓸쓸한 풍경입니다. 감사합니다.